자체 이식 테크놀로지. 이거는 심장 이식, 간 이식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 사실 사람 몸에 이식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어떤 장기 같은 것도 네네네. 이식을 할 수가 있고, 뭐 칩 같은 것도 이제 아. 이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 기계 같은 것도 이식을 해가지고 좀 이제 우리의 능력을 좀 향상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범위를 아울러서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장기뿐만 아니라 뭐 그럼 기계까지 포함이 되는 범주인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이제 회복 불가능해지면 인체 여러 부위가 그걸 이제 대체한다. 뭐 이거는 사실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당연한 주제일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고도의 과학 기술이 총동원돼야 되는 문제일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많은 부분을 갈아 끼게 될 텐데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갈아 끼웠을 때 이것이 나일까? 뇌만 남기고 다 갈아 끼웠을 때 그것이 나인가? 그러네. 심지어 뇌조차도 일부를 갈아 끼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까지가 나인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일 수도 있고 심각한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어려운 주제에 한번 도전을 같이 해보시죠. 철학적이다 되게. 제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어디까지 갈아 끼워야 나로 받아들이고 어느 선을 넘어가면 그건 남이 되는 건가? 이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일 수 있다면 나인 거죠. 좋았어요. 고민을 한다는 것 어. 자체가. 그걸 의아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나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그래요. 데카르트예요. 오늘 홍진경 씨가 강연을 해도 그러게요. 놀라운 5분. 고로 나는 존재한다. 네네. 놀라운 5분 준비되셨어요? 아 예예. 이미 놀라워요.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몸에 대한 것을 좀 이해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더 좋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 인쇄이식 테크놀로지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오른 발가락을 잃어버리신 그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착용시켜 보았어요. 이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서. 근데 재밌는 점은 이 큰 발가락을 착용하고 걷게 했더니 엄지발가락이 있을 때처럼 발에 전해지는 압력이 잘 분산되고 점점 걷는 거에 대한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첫 번째 인공장기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더 정교한 기술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신경이식이 됩니다. 우리 몸은 사실 모든 명령체계가 전기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인간은 그런 전기를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사실 교체한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장기들이 몸 안에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몸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 또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이 자빅7이라는 이 물건입니다. 이건 뭘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방독면 아니에요? 네? 방독면. 예, 뭐 어떻게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근데 얼굴에 낀다고 치면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야 두 명의 얼굴에 이렇게 방독면을 낄 수 있을 것 같은 형태긴 한데, 네,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저거 심장 아니에요 예. 심장? 맞습니다. 진짜? 자신방 우심실 이런 거. 우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심장입니다. 자빅7이라는 이 최초 인간에게 이식된 심장인데요. 우리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심장은 한 번에 수축하지 않고 받아서 밀어서 또 받아서 밉니다. 그래서 버벙 이렇게 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사실 심실이란 부분이 가장 힘을 많이 줘서 우리 몸 전체 혈액을 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대체하려고 만든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 장기를 교체한다는 것은 결국 아직까지는 누군가 그 심장을 기증을 하여야 그걸 받아서 살 수 있는 과정인데 이 환자들이 대부분 그걸 기다리다가 심장이 먼저 실패하여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원래는 그걸 기다리는 시간을 연장해주기 위함으로 탄생하였고요. 이 초기 것은 112일가량 버텼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은 이것이 112일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거 뭐하러 이렇게 수술을 하느냐 하지만 그 환자 입장에서는 다음 날이 없었던 환자에게 112일이라는 삶을 다시 주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저희 같은 공학자들에게는 112일은 여전히 짧다라는 생각을 남겨두어서 생명을 오랫동안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기기, 인체 이식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한 3,000년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거슬러 왔는데 언젠가는 또 단순한 보완이나 교체의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까지 인체이식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는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정답입니다. 사이보그가 사라 그래서 헷갈렸어. 완전 사이보그라고 안 하잖아. 그쵸 그쵸. 사이보그. 사이보그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게. 자 이제 사이보그가 이제 무엇인가 네.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옛날에 막 영화에서나 들어봤지 진짜 정의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요. 사이보그가 보통 인공적인 수단이 들어가고요. 그를 통해서 인체의 어떤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보완되거나 더 좋아지는 그렇게 된 인간을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체이식 테크놀로지 자체가 사이보그란 개념하고 절대 동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원래 어원은 사이버네틱스하고 오가니즘을 합친 거예요. 사이버 따고 뒤에서 오가니즘에서 오그만 따서 사이보그. 사이보그가 약간 상상 속 개념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도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있구나, 단어네요. 있구나. 이미 몸 안에서 우리 몸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의료 기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식을 하고 있고요. 인공 와우라고 와우 할 때 와우가 아니라 그 달팽이 한자 와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콧물 나. 나는 궤도보다 낫다고 봐. 네네. 네, 그래서 저 인공 와우가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전기 신호를 우리 달팽이관으로 전송해서 그게 뇌에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서 그 전기 신호를 대신 넣어주는 와우가 있고요. 와우. 그리고 이제 치아 임플란트 와우. 감사합니다. 치아 임플란트도 우리가 얘기하는 턱뼈에다가 치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삽입해 놓은 거거든요. 임플란트도 네. 그거예요? 예, 나 그럼 이미 사이보그네? 맞습니다. 예, 임플란트 갖고 계시면 사이보그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사이보그네. 차키를 여기다가 손가락에 씹는 거야. 하시겠습니까? 아.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요. 아니 저라면 얼굴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열리는 차가 나온다면 그걸 사고 싶어요. 이거 넣으면 발레 맡길 때 되게 불편합니다. 기사님 잠시만요 하고 절개해서 드린 다음에 봉합해서 드레싱하고 이러고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뭐 손가락을 잘라간다. 아 그냥 키 가지고 다니지 뭘 손에다가 키를 넣어.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주로 미래 디스토피아를 얘기할 때 인간을 다 통제하는 미래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몸에 칩을 넣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기술이 거의 있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가진 뇌 기능을 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된 연구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 국방성의 지원으로 받은 그 한 연구래요. 근데 이제 브레인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극 자체를 우리 이제 두개골을 열고 이제 뇌 안에 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뇌 안에 심고 이제 뇌 안의 정보를 읽어드리고 이제 뇌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뭐야? 저거 멀쩡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이제 심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일 경우에만 허가가 나거든요. 환자구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험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보통 환자들 위주로 아니면 동물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이 기술 자체를 이제 뭐 그냥 일반인들한테 적용을 하도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인데, 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해마가 이제 기억에 관여를 하는 뇌부이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뇌 신호를 주면은 네. 기억력이 37% 향상되었다. 진짜? 네, 그런 나 연구 해마 결과가 어떡해. 이제 동물로 나아가면 더 재밌는 연구도 많거든요. 제 6의 감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쥐에 또 전극을 심은 다음에 자기 센서를 부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자기장을 느낄 수 있게. 오, 나침판이 탑재. 네, 그 나침반이 탑재된 거죠. 지구 자기장은 언제나 이제 북쪽과 남쪽을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했더니 그 자기 센서를 바탕으로 길을 찾았대요.
그런 센서가 머리에 있다면 북쪽을 볼 때는 왠지 기분이 좋은데 남쪽을 볼 때는 어딘가 좀 기분이 안 미묘하고. 좋거나 예, 그래서 아, 이게 북쪽이란 느낌이구나 이제 알게 될 거고요. 학습을 통해서. 그럼 그 감각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연구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 본 것 중 진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아예 뇌로 통신을 하는 거. 그거 텔레파시 아니에요? 그게? 텔레파시인 거죠. 브라질에 있는 쥐의 그 생각을 읽어서 미국에 있는 쥐한테 전달한 실험도 있어요. 아주 먼 일이겠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실상 뭐 왜 안 될까 싶긴 한 거죠. 대박.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느끼기 싫은 감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예를 들어 통증이라든가. 그럼 그런 걸 제거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죠. 네. 뭐,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아예 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양이 같은 포식자를 보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안 두려워하게 덤벼. 만들 수도 있고, 어. 네, 오히려 공격적으로 만들 수도 오 마이 있고, 갓. 뭐 이런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그거죠. 사실상 근데 우리가 그래서 뇌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강화되면 좋은데 그거에 따른 위험성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조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 심지어 누가 해킹을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다 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윤리적 문제도 뭐 이제 생각이 되고 있죠.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에 약간 엄마 같은 존재거든요. 김태훈 교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얘기가 되게 왜 많으시고요. 엄마? 네. 인간이 통증을 모르고 우울감을 모르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세상을 원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브레인 임플란트라는 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는 기술이거든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딱 없애고 싶지만 우리 뇌의 어떤 신경세포가 그 기억을 딱 담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덤비는 용감한 쥐 이런 거는 특정 부위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기억은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맞아. 그러면 이 기억을 하나 없애면 다른 기억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고요. 왜 타임슬립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과거에 발생했어야만 했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가 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의 과거 기억 중에 일부가 사라지면 현재 우리 중에 일부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다 거니까. 나비 효과로 연결되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아, 근데 치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저는 사이보그가 된 거지만 네. 이런 식으로 감각을 통제하고 뭐 약간 우울감을 약간 없앨 수 있고 그런 류의 사이보그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마냥 또 좋을까라는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런 거는 별론데 네. 번역기 같은 게 뇌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어에 대해서 뭐 한 맺힌 게 되게 아, 네. 많으시죠. 왜냐면 제가 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영어를 못하니까 진짜 불편하거든요. 음. 그래서 약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칩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런 기술이 그렇게 쉽게 구현이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자기 몸에 좀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많은 순서대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원래 사이보그라는 상상을 했을 때는 이 정상인들이 더 강해지기 위한 능력으로 상상을 많이 했어요. SF가 거기에 참 힘을 많이 보탰는데 요즘은 조금 비판받고 있는 태도이긴 하고요. 저도 계속 정보를 듣고 나서 써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절반의 존재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몸의 절반을 기계로 대체를 했는데 그게 대체된 부분이 상반신이에요. 하반신 반이 남아있고 상반신 반이 대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인공지능 로봇처럼 보이겠죠. 이 사람을 그런 상태로 살리겠다고 결정을 한 게 아버지였고 엄마는 그 결정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냥 둘이 보내주자. 헤어진 상태고 네.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존재는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 이 반쪽의 이 존재도 중요한 것 같다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위쪽에 있는 그 로봇 부분은 이 사람이 원래 육상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을 불러서 벤치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육상 선수였던 때의 기억을 살려서 그 트랙을 이렇게 열심히 뛰어요. 그 뛰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아 얘가 제가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하는 작품을 썼거든요. 그럼 상반신이 다 바뀌었으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결론을 내기보다는 소설가의 그 역할은 질문을 던지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도 조금 무거운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소설을 한번 써본 것 같아요. 아까 인공심장 얘기하면서 생각난 건데 저 이런 좀 심오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심오하게 할게요, 얼마나 심오하게. 심오한지 한번 오케이, 오케이. 볼게요. 자, 깜짝 놀라실 그러자고. 수 있어요. 예, 보시는 그러자고. 시청자분들도. 예. 자, 마음은 어느 부위에 있을까요? 우리 도경환 씨. 마음은 어느 부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뭐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은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거지요. 혈관이다. 마음은 혈관이다. 더 과학적이야 이쪽이. 마음은 피다. 바꿔 나랑 자리 바꿔. 마음은 피. 마음은 이게 자꾸 우리가 마음을 할 때 여기에 갖다 대니까 이게 심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마음은 발등에도 갔다가 뭐 귓볼에도 갔다가 하는 게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움직이는 거. 예, 마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이란 게 없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마음이란 게 없다까지는 아니고요. 네. 일단 우리가 뇌과학이 지금 너무 발달을 했으니까 이제 사실상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게 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이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거든요. 남성들한테 본인 심박수를 들려주는데 여자 사진을 보여주는데 빠른 심박수를 들려줘요. 원래 나의 네, 원래 나의 심박수보다? 심박수보다 그 빠른 심박수를 들을 경우에는 남성들이 여성들한테 좀 더 호감을 느꼈다라는 보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우리 생각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증거는 충분히 있거든요. 이제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이제 흥미로운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심장이 만약 인공심장으로 대체가 됐어요. 그럼 이 심장은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든지 아닌지에 따라서 그거에 딱히 반응하지 않고 계속 얘는 평범하게 많이 그렇죠. 움직인다면 우리 감정이 정말 그렇게 오락가락 바뀔까?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소개팅을 하러 나갈 때도 딱 프로필 사진 보고 심장이 뛴 다음에 아, 이 사람 만나고 싶어를 해야 되는데 네. 심장이 안 뛰면 정보만 읽어야죠. 나랑 나이가 맞고 가치관 맞고 종교 맞고 오케이.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사회가 그런 올 수도 있는 문제도 거죠. 생길 수 있겠네요. 와, 그런 것도 생각해볼 문제네.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의 그런 마음이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심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등골이 서늘해질 수도 있는 거고. 손에서 진땀이 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진땀이 나는 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심장이 뛰는 걸로 감정이 느껴지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한 70%는 영향은 받는 것 같아요. 70%? 그게 조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장이 뛰면 특정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심장이 뛰는 반응과 관련된 감정이 되게 많아요. 심장이 뛴다는 것만으로 어떤 감정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 그러니까 아내를 봤을 때 심장이 뛰면 나는 설렌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서운 걸 수도 있겠더라고. 정확합니다. 네, 정확합니다. 그죠? 네, 실제로 그러니까 맞아요. 심장의 반응은 하나의 현상이지. 맞아요. 네. 그게 뭘 가리키는지는 다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실험은 내가 지금 심장이 뛰는 게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을 보고 있으니까 뛰는 거야라고 우리 뇌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내가 지금 심장이 뛰는 게 무서워서 뛰는 거야 하면 매력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증가하게 돼요.